안녕하세요. 광활한 미국 서부 사막 한가운데에 끝없이 펼쳐진 풍경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그곳은 단순한 모래밭이 아니라 인류의 전쟁 역사와 기술 발전이 응축된 거대한 항공기들의 무덤이자 동시에 재탄생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부터 걸프전까지 인류 역사의 주요 전장들을 누볐던 수많은 퇴역 항공기들이 과연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세계 최초의 스텔스 공격기인 F-117, 나이트호크의 흥미로운 재활용 사례도 함께 다뤄볼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미국의 메마른 서부 사막지대는 건조한 기후와 넓은 공간 덕분에 퇴역 항공기를 보관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습기가 적고 강수량이 부족하여 금속 부식 위험이 현저히 낮고, 지반이 단단하여 대형 항공기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환경 덕분에 애리조나주 투손에 위치한 데이비드 몬탄 공군기지에 있는 AMARG, 에어로 스페이스 메인테넌스 앤 레지너레이션 그룹즈 항공기 재생 및 정비 그룹은 항공기 무덤이라는 다소 섬뜩하면서도 상징적인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려 4,400여 대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군용기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하늘을 수놓았던 B-29 폭격기부터 한반도의 자유를 수호했던 한국전쟁의 영웅 F-86 세이버, 베트남전의 격렬한 전장을 누볐던 F-4 팬텀, 그리고 걸프전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A-10 썬더볼트, II와 같은 걸프전의 주역들까지, 이들은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장엄한 모습으로 사막에 도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잠들어 있는 이 수많은 항공기들은 그저 녹슨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는 퇴역 항공기들을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방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인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반기 1회, 즉 매년 2차례에 걸쳐 포괄적인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항공기의 기체 상태, 가용 부품, 전략적 가치, 그리고 잠재적 재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항공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합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바로 군 내부에서의 재활용 가능성입니다. 일부 항공기들은 정밀 검사와 필요 부품 교체, 그리고 대규모 수리 및 정비 과정을 거쳐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관된 항공기들은 다시 비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비행에 필요한 연료를 보급하고 엔진을 포함한 주요 부위를 특수 밀봉 처리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오염과 손상을 방지하는 등 특별관리 자산으로 분류되어 잠재적인 재활용을 위해 철저히 준비됩니다. 이는 국가 안보 상황이 급변하거나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 발생 시 언제든 다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중요한 국방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퇴역 항공기들은 군내 활용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어 국방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항공기들은 실전 배치 대신 훈련용으로 개조되어 조종사 훈련, 지상 요원들의 정비 훈련 또는 대공 방어 훈련의 표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복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항공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장착된 수많은 부품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주요 부품들은 조심스럽게 분리되어 다른 현역 항공기의 수리 및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도너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항공기 부품은 고가이며 수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 재활용은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현역 부대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방력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퇴역 항공기들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이익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우방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퇴역 군용기를 판매하거나 대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 역시 매우 엄격한 심사와 통제를 거치며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의 중요한 군사외교적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구매국의 안보 상황, 해당 항공기의 기술 수준 및 잠재적 위협,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매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F-117과 같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항공기나 최첨단 전자장비가 탑재된 군용기의 경우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판매가 극히 제한되거나 판매 전에 스텔스 코팅 제거, 핵심 전자기기 및 무장 시스템 제거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지기도 합니다. 과거 F-14 전투기 부품의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일부 품목은 아예 폐기하기도 했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투기의 재사용 가능성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F-117은 나이트호크라는 별명처럼 밤의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적진을 침투하는 능력을 가진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스텔스 공격기였습니다. 1983년부터 걸프전, 코소보 전쟁, 이라크전 등 인류 현대사의 주요 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보이지 않는 폭격기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항공 기술 발전과 유지 보수,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2008년 4월 마지막 F-117이 토노파 공군기지에 착륙하면서 공식적으로는 퇴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항공기는 단순히 폐기되거나 박물관으로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F-117에 적용된 스텔스 기술은 당시로서는 물론 현재까지도 최고 수준의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네바다 사막의 토노파 공군기지에 재배치되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는 극비 구역에 보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 1월 미 공군은 F-117 45대를 스텔스 가상적기 훈련 용도로 재사용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가 아닌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 발표였으며 F-117을 개발하고 생산했던 록히드 마틴 역시 이러한 제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군사항공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역한 전투기는 영구 폐기되거나 전시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 공군은 왜 이미 퇴역한 스텔스 전투기를 다시 불러들였을까요? 그 배경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잠재적 적국의 항공 전력, 특히 러시아의 수-57이나 중국의 제-20과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미 공군은 이러한 신형 스텔스 전투기에 대항할 전술을 개발하고 자국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최적의 가상 적기가 필요했습니다. F-117은 비록 구형 기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어 미 공군 조종사들에게 실제 스텔스 항공기를 상대로 싸우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더 나아가 F-117은 단순한 훈련용을 넘어 최첨단 항공 기술 테스트와 미래 스텔스 기술 개발 지원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 공군은 2034년까지 F-117을 계속 운용할 계획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F-117의 스텔스 기술이 비록 1980년대에 개발된 것이지만 여전히 그 가치가 유효하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적국의 스텔스 항공기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있어 귀중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스텔스 기술 및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대한 실험 플랫폼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F-117A의 고유한 능력은 특정 고위험
임무에서 빛을 발합니다. F-117A는 탁월한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여 적의 방공망을 뚫고 은밀히 침투한 다음 레이저 유도, 벙커버스터인 GBU-27과 같은 대형 관통 폭탄을 사용하여 지하 깊숙이 숨겨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재 미 공군의 주력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나 F-35와 같은 최신 5세대 전투기들은 내부 무장창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벙커버스터와 같은 대형 폭탄을 장착하기 어렵습니다. 스텔스 성능 유지를 위해 외부 무장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고위험 임무, 특히 적의 깊숙한 지하 시설이나 견고하게 요새화된 지휘부를 공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F-117A가 오히려 더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F-117은 스텔스 성능과 대형 폭탄, 운반 능력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F-117이 북한의 지하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 등 주요 전략 목표 타격용으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며 추측의 영역이지만 F-117의 독특한 능력과 북한의 고도화된 지하, 군사시설 및 미사일 위협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117은 공식 퇴역 후에도 네바다, 상공에서 꾸준히 비행훈련을 재개하는 모습이 민간, 항공 애호가들에게 여러 차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F-117의 단순한 보존이나 박물관 전시를 넘어선 실제 작전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령 전투기 F-117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미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퇴역 군용기들은 단순한 군사적 목적 외에도 교육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박물관 전시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117의 경우 완전 퇴역 후에는 박물관 전시를 위한 비무장화 무장 시스템, 제거 및 기밀 해제 스텔스 코팅 관련 민감, 정보 비공개 처리 등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45대의 F-117 중 10대 이상이 박물관 이전이 승인되어 미국 내 주요 항공 박물관에 전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가치가 높은 항공기들은 다음 세대에게 군사 기술의 발전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살아있는 증거이자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미국은 이처럼 잉여 군수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판매하여 국방 예산을 절감하고 동시에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장비를 처분하는 것을 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방력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환경 문제에도 매우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의 환경 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퇴역 항공기 및 군수품 처리 과정에서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속 가능한 국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항공기 무덤은 단순한 고철 처리장이 아니라 환경 보전과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공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서부 사막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퇴역 항공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미국의 국방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필요에 따라 재활용되거나 전략적 동맹 관계 유지를 위해 다른 국가에 판매되거나 혹은 미래 전장을 대비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다시 하늘을 날기도 합니다. 특히 F-117 나이트호크의 재취역 사례는 퇴역 항공기가 단순히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략적 가치와 기술적 중요성에 따라 얼마든지 재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마치 고대 신화 속의 피닉스처럼 필요에 따라 언제든 다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군사 역사와 기술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흥미롭고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풍부하고 심층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